9장 전사의 사고방식. 나는 상승 마스터 성모 마리아입니다. 나는 전쟁에 숨겨진 원인의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와 세계적 사건들에 관심을 기울여온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숨겨진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고방식. 역사의 뒤안 길로 돌아가면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바람직한 것, 전쟁에서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및 문화가 있었음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사무라이와 같은 전사 문화를 세계의 많은 분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다른 문화가 존재했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용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전쟁에서 다른 인간을 죽이는 능력을 증명함으로써 자존감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인간을 죽임으로써 죽이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서 자존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다른 인간들과 연결된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자신이 분리와 이원성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것이 바람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행성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배적 사고방식이었던 우리 대 그들 사고방식에 사로잡혔을 때입니다. 우리 대 그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 사고방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이원성의 본질입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분리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대항하여 투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전투나 전쟁에서 물리적으로 패배시킴으로써 우수함을 증명함으로써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는 가치 판단을 하게 합니다. 전쟁을 통해 자존감이나 사회적 지위, 명예를 얻는 이 개념이 각각의 문화와 다른 시대 속에서 인간의 사고방식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전사 문화는 어디에서 왔나요? 그것은 인류라고 불리는 존재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말해왔지만 내가 인간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 나는 특별히 지구를 위해 창조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사 문화의 시작. 물질 우주에서 창조되어 온 각 행성은 그 행성의 원거 주민들인 특정한 집단의 생명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 생명 흐름들은 우주가 상승할 준비가 되었을 때 우주의 나머지와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신의 행성을 공동 창조함으로써 자각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지로 인하여 행성의 거주민들은 그 행성을 계획된 상승 나선 대신에 하향 나선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 역시 경험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잘못이거나 큰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향 나선으로 들어가는 것을 충분히 경험할 때 다른 경험을 가지고 상향 나선을 창조하기 위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원성이 진실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내면의 알을 통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스승이 이원성을 경험하지 않은 생명 흐름들에게 왜 이원성이 작동하지 않는지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순수한 생명 흐름들은 단지 다른 경험처럼 이원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단지 다른 경험입니다. 단지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탈출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스스로 강화하는 나선이 쉽게 될 수 있으므로 그것은 그냥 다른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지구의 원거 주민들은 전사 문화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사 문화는 추락한 존재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구체에서 발생했으며 악의 우주론 참조, 그 구체가 거의 상승 지점에 다가왔을 때 특정한 그룹의 추락한 존재들이
그 구체의 나머지와 함께 상승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추락한 존재들은 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고, 그로 인해 다른 생명 흐름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를 오용하게 하는 욕망도 따라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오용하도록 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원성 의식으로 사람들을 기만하여 우리대 그들 사고방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와 그들 사이에는 죽음에 이르는 물리적 투쟁이 있어야만 한다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전사문화와 커다란 투쟁. 이것이 전사문화의 본질입니다. 전사는 그 시대와 그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무기와 방법이든 그것을 활용하여 전투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전 생애를, 모든 관심, 모든 시간, 모든 체력 보냅니다. 전사는 항상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데 적응을 하며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 가장 최신이며 가장 치명적이고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것을 가지려고 추구했습니다. 전사는 이것을 상당한 투쟁의 일부로 여깁니다. 역사 내내 계속해서 이 투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많은 철학을 사용해 왔지만 그 아이디어는 항상 우리를 위해 그들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해 그들을 죽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도록 만드는 아이디어조차 있습니다. 전사 문화, 전사적 사고방식은 때때로 반대되는 두 극성, 예를 들면 신과 악마 사이에 대규모의 투쟁이 있다는 개념을 정당화했습니다. 우리는 신의 편이고 저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악마의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우리를 위해 그들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되고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또한 몇몇 서사적 사고방식에 의해 투쟁을 정당화할 이유가 없다는 오메가 극성을 보았습니다. 전사적 사고방식은 단순히 우리가 적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사들입니다. 우리는 전쟁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적과 싸웁니다. 우리는 적을 패배시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명예, 자존감, 자아 존중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실제에 연결될 때 여러분 자신을 외부의 여러분 자신의 실제에 연결된 것으로 이해할 때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공동 창조하는 존재로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이런 더 큰 실제와 함께 공동 창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연결된 존재로 바라볼 때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공동 창조함으로써 명예, 자아 존중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 본질적인 차이가 보입니까? 연결된 존재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모두에게 유익한 것을 공동 창조하는 방향으로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그에 비해 전사는 그의 모든 관심을 다른 인간을 죽이는 데 집중합니다. 연결된 존재는 전사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나요? 분리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사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게 하기. 전사적 사고방식의 기원은 추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추락한 존재들 전부가 전사적 사고방식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체성층 안에 있는 추락한 존재들은 전사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육화한 인간들이 서로 싸우게 하기 위해 전사적 사고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전사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살인에는 명예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정체성층 안에 추락한 존재들에게 무엇이 실제인지, 무엇이 비실제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일한 관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육화한 인간들이 서로 싸우게 하여 파괴하게 할 것인가? 무엇이 그들을 끌리게 할 것인가? 추락한 존재들은 매우 일찍이 전사적 사고방식이 이원성 의식에 충분히 빠진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전사적 사고방식을 만들었으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싸움을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들의 관심과 신체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의 거의 어떤 문화든 살펴보고 어떻게 이 전투 능력, 싸우는 데 있어서 능숙함이 존재해 왔는지와 여전히 그 문화의 중요한 일부라는 것을 아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자가 칼을 차고 그 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많은 곳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을 서로 죽일 수 있는 곳에서는 인지된 명예를 위해서는 사소한 모욕에도 죽음에 이르는 결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큰 규모로 남자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도록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전쟁 놀이들을 합니다. 그들은 호전적인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를 합니다. 오늘날 성인이 된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린이였을 때 다양한 형태의 전쟁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를 시작했을까요? 전사적 사고방식의 폐쇄계.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전쟁놀이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지만 세상의 다른 곳에서는 이런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여러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많은 곳에서는 생존을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서는 이것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전사적 사고방식이 폐쇄계가 된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정의에 의하면 전사는 반드시 적을 가지거나 싸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변명이 없어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연습실에서 권투 장갑을 끼고 펀칭백을 잠깐 내리칠 수 있습니다. 권투 장갑을 착용하려는 생각은 여러분이 상대방을 치려고 하는 것처럼 권투장에는 여러분의 코를 치려는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없는 전사적 사고방식은 매우 빠르게 힘을 잃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젊은 소년들이 전사가 되기 위해 싸우기 위해 전쟁을 무언가 바람직하거나 필요하게 바라보도록 양육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까? 나는 서구 사회에서는 그들 자신이 싸울 능력을 개발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싸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많은 남자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국가가 대규모 군대, 훈련된 군인들, 우수한 군대의 하드웨어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전사적 사고방식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서양의 얼마나 많은 나라가 소위 발전된 세계가 여전히 모든 사람이 전사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에 직업적으로 연관되고 이런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는지 살펴보세요. 세계의 많은 사람이 자신의 나라가 군사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한 자존감을 느끼는지 보세요. 성저메인이 발견하고 매우 사랑한 미국을 보세요. 전사적 사고방식이 이 사회의 모든 측면, 모든 수준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보세요. 소위 거리의 사람들부터 정부의 최고위층 사람에게서 여러분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는 생각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서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고 어떤 위협도 물리칠 수 있도록 가장 위대한 군대를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